자, 저와 함께 또 내일은 스타킹 포트 대결 펼치실 이재영 씨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룰렛의 왕, 종목의 왕 이재형입니다. 아니 이재영 씨, 네. 그 출연료는 다 옷에다 투자를 하시는 건가 봐요. 보통 제 의상이 제가 좀 신경 많이 씁니다. 네네네. 오늘 특별히 썼는데 오늘은 황현 씨 보내는 메시지를 담았어요. 네네네. 어떤 메시지입니까? 축구에서 많이 쓰이죠. 옐로 카드입니까? 옐로 카드. 아. 분발하세요. 2주 뒤에 퇴장당하겠네요, 제가. 네, 자존심 상해서 같이 못하겠어요. 에이그. 내 발로 나갈 거야, 열심히 내 발로. 하면 되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매주 수요일 저희와 함께 하실 두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루크 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 그리고 유한타증권의 한성혁 차장님 두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경기 룰은 뭐 저희가 네. 이제 두 분께서 네 종목씩 가져오시면 저희가 한 종목씩 픽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포트에 올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룰렛 여신 우리 권재은 아나운서가 룰렛을 돌려서 선택된 종목이 나오면 그 종목을 가지고 온 출연자분이 투자 포인트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까지 왜 이 종목을 매수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립니다. 네,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픽을 해서 네. 한 달 동안 장주 중 최고의 수익률이 나는 사람이 승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둘 중에 한 명은 벌칙을 받아야 된다는 그럴 얘기예요. 수밖에 없는 한 달에 상황이죠. 한 번. 예. 어떤 벌칙이 있는지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어요. 네, 아직까지 정해지진 않았는데 네네. 지금 뭐 많은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나 문자로 많은 의견들 주시면 저희가 네네. 수렴해서 최대한 어차피 저는 벌칙을 걸릴 것 같지 않지만 모르는 겁니다. 황현희 씨 위주로 네. 했을 때 네. 어떻게 하면 황현희를 정말 막 재밌게 만들까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코에다가 재밌게 털 만들까 같은 할 때 약간 비방용 멘트 나올 뻔했던 그래 것 맞아요. 같은데. 맞아요. 자체 검열을 해봤어요. 정확히 알겠습니다. 알아요. 역시. 알겠습니다. 20년 지기라서 다 알아요. 그 느낌이에요, 그 느낌. 네, 맞습니다. 어쨌든 벌칙도 여러분들 많이 남겨주시고 네. 저 많은 댓글 남겨주시면 또 선물 드리니까요. 그렇죠.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이제 드디어 수익률이 발표가 된 이후에 네. 계속 매일매일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역시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률 공개해 주세요. 역시 뭐 이것도 꾸준히 달려갑니다. 아직도 네. 노바텍이 1위네요.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네. 이만큼 또 수익률 친 종목이 지금 딱히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2위가 갑자기 또 치고 올라온 성일하이텍이에요. 네, 성일하이텍. 3위는 어제 픽한 거잖아요. 어제 제가 다 그런 겁니다. 예. 자, 보면 1, 2, 3. 졸탄 중에서도 다 저만 저 혼자 한 거고. 그러니까요. 특히나 또 여기 성일하이텍 예. 오르신 한상혁 차장님께서 또 2위에 그러네요, 오르십니다. 그러네요. 예, 대단하십니다. 요거 잠깐 이따가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이게 뭐 졸탄 이재영 씨의 그 포트가 아니라 네. 상위 1, 2, 3위의 그 졸탄의 이재용 씨의 지금 포트에 다 올라온 거예요. 뭐 그렇기도 하지만 예. 이 포트 다 내가 고른 거예요. 네. 자, 상위 소개만 보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죠. 예, 알겠습니다. 자, 네. 예. 네. 하이 봐요? 하이 봐야지. 하이 보자. 하이 보시죠. 하이 세계 공개. 왜 안 보려고 그래? 그냥 뭐 봐서 뭐예요. 나네. 오늘도 제가 하위 세 종목을. 와, 네. 황현희 씨가 지금 땅땅땅. 그러니까요. 땅땅땅. 예, 아니 이제 하위 1위가 이제 한국카본이고 네. 또 수익률이 나긴 났어요. 0.16이고. 그렇죠. 예, 뭐. 그래도 수익률이 다 나긴 했습니다. 수익은 다 났네요. 예, 예, 마이너스 예. 때는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 이현석 씨, 유창희 씨, 김민수 씨 네. 올 때마다 제가 좀 갈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도 그냥 보내면 안 되겠어요. 네. 앞으로 정신 좀 차리라고 제대로 갈구주세요. 따끔하게 네. 한마디씩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또 이분을 또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네. 왜냐하면 이분 때문에 저희가 또 방송에 네. 우리 구독자분들 또 시청자분들, 그렇죠. 예, 우리 조회수 같이 올라갑니다. 우리 저하고 의상 대결 중이에요. 그렇습니다. 저기 대결하고 있는 겁니까? 대결 암암리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룰렛 여신. 네, 안녕하세요. 룰렛 여신 권재은입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가 고심 끝에 골라온 4가지 핫한 종목들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일하이텍으로 대박 수익률 올려주고 있는 한상혁 차장님은 리오프닝 대표 수혜주이죠. 글로벌 텍스프리 가지고 오셨고요. 또 애니메이션 업체 애니플러스도 오늘 탑픽 종목으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반면에 임순재 대표님, 요즘 시클리컬 업종이 굉장히 스타킹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철강 업체 휴스틸, 그리고 대표 가치주의죠. 농심을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오늘 모두 다 1% 내외의 등락폭을 보여준 종목들인데요. 오늘도 정말 다양한 섹터의 4가지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자, 두 전문가분들은 과연 어떤 의견 갖고 있을지 지금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상위 탑 3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을 한상혁 차장님께서 네. 픽해 주셨어요. 예. 역시 예. 한상혁 차장님. 소감 한 말씀 들어볼까요? 예. 지금 되게 얼굴이 지금 든든하네. 얼굴이 확실히 폈어요. 폈어요. 네. 예, 예. 사실 마음에 안 듭니다. 왜요? 1등을 해야 되는데 2등은 제가 솔직히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이 1등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준비를 했으니까 1등을 갈아치우겠다. 네, 잘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노바텍 수익률이 20%가 넘습니다. 잡아야죠. 잡았습니다. 네, 잡아야죠. 그런 그렇죠. 종목 갖고 오신 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임순재 대표님, 지난번에 제가 픽했어요. 네네. 하나 시스템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예. 하나 시스템이 지금 제 포트, 그러니까 전체 포트죠. 네. 전체 포트에 7인가 8인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좀 분발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대표님. 네, 뭐 좀 더 분발을 해서 네네. 좀 종목을 할 거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네네. 대신 뭐 일단 꼴찌를 안 하겠다라는 게 일단 목표이기 때문에 꼴찌 제가 하고 있어요. 대표님이 좋은 거 골라주셔야 제가 꼴찌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벌칙 받기 싫어요, 저. 예. 개그 프로그램에서 안 했던 걸 여기서 할 수는 그렇죠.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게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불안해서. 예. 아이고. 예. 저 죄송한데 몸에 손대지 마세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종목 알아봐야겠죠. 자, 다시 룰렛 여신 불러볼까요? 갑니다. 네, 종목 알아보기 전에 이벤트 고지부터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칸은 MC 황현희 그리고 MC 졸탄 두 MC가 스타킹 시청자분들에게 팡팡 쏘는 선물입니다. 제가 오늘 룰렛을 돌려서 이 책과 공연이 이렇게 나오면 황현희 씨 비겁한 돈 책과 또 졸탄의 공연 티켓을 여러분들께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스타킹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 작성해주신 분 그리고 문자 메시지 샵 2034로 저희를 위한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져가셨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유튜브 채팅창에 많은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룰렛 지금 바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오늘은 농심. 야, 시작부터 황현희 책이에요. 와. 아니, 시작은 꼭 책으로 시작하네, 저분. 아유, 나 진짜.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많은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네가 사, 책을- 그거 부채. 죄송합니다. 사서 직접 넣어요, 그거. 네,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룰렛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심이 첫 나왔네요. 번째로 나온 종목은 바로 농심입니다. 이 대표 식품업체이죠. 이 가치주로 통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오늘 임순재 대표님의 탑픽 종목입니다. 지난해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이 국내 대표 식품업체로 자리매김했는데요. 국내의 3조 클럽은 뭐 CJ 제일제당, 동원 F&B, 대상, 현대 그린푸드 등이었는데 이 농심도 매출 3조 원을 넘기면서 3조 클럽에 등극을 했습니다. 가격 인상 효과와 또 해외 매출 성장 효과를 톡톡히 봤다고 하는데요. 사실 최근에 좀 성장한 감이 없잖아 있긴 한데 임순재 대표님께 단기적인 모멘텀이 있을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일단 뭐 농심 같은 경우 대부분 다 아시죠? 뭐 라면 회사다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국내 1위의 이제 라면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뭐 일단 농심 안 사 드신 분은 없죠. 저는 오늘도 먹고 왔어요. 예. 그러니까요. 네. 그만큼 이제 뭐 일단 농심하면 라면이 가장 우선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작년에 매출이 3조를 넘어서는 사상 처음으로 이제 3조를 넘어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뭐 제품 가격이 뭐 인상이 되면서 조금 쓰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좀 마음은 아프지만 일단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매출이나 영업 실적이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북미 시장에 대해서 이제 매출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북미에서 제2공장이 이제 완성이 되면서 일단 북미 관련된 이제 매출이 뭐 전반적인 해외 매출을 좀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 들어 뭐 북미뿐만 아니라 뭐 중국이나 특히 베트남 시장에 대해서 뭐 계속 이제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팜유나 밀가루 같은 원자재가 이제 같이 작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올랐죠. 네, 그거와 관련돼서 조금 이제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면은 뭐 매출 증가세만큼은 못 증가를 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증가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올해도 해외 관련된 매출이 계속 좀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외 관련된 매출이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뭐 수익성 측면에서 보면 더 좋아질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다시 이제 약세를 보이면서 이렇게 해외에서 이제
라면 판매가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이제 환차익 관련된 부분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서 골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이 한 4만 5천 주, 뭐 이게 주수는 크지는 않지만 월체 가격대가 높은 주식이다 보니까 뭐 매수 금액으로 보면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2월 이후에 기관들이 뭐 투신권은 6,600주, 그다음에 연기금도 4,000주 가까이 순매수를 할 만큼 뭐 지금 뭐 외국인이나 연기금이 꾸준히 매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목표 주가는 뭐 지난 고점 수준이 이제 40만 원까지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손절은 32만 원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손절가를 네, 바로 말씀해 주셨네요. 궁금하네요. 예, 바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뭐 알겠습니다. 이따가는 안 물어보도록 하고 농심은 사실 그 많은 라면 회사들이 네. 있잖아요. 뭐 삼양도 있고 뭐 네, 그렇죠. 오뚜기도 있는데 그 중에서 농심은 픽해 주신 이유는 좀 뭘까요? 일단 뭐 농심이 가장 뭐 시장 점유율 1등이다. 아, 시장 점유율 그렇죠, 1등이죠. 네, 그렇죠. 아니 진라면이랑 신라면이랑 약간 좀 왔다 갔다 하지 않나요? 요즘 그건 이제 분위기가? 품목별로 그런 거고요. 아. 네, 전체 뭐 매출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 농심이 국내 시장 점유율의 이제 56%. 전체로 봤을 네, 때 절반 이상을 차지할 농심이 만큼 크네요. 뭐,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 한상혁 차장님 어떻게 이거 갈까요, 말까요? OX를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기대됩니다. 셋. X 나오네요. 아! 농심 안 간다. 왜? 왜요? 사실 음식료 업종이 환율이 상승하면 수혜를 받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확률이 예. 지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상승한다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데 네. 저희가 프로그램 특성상 수익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농심이 가장 큰 단점이 무겁습니다. 무겁다. 가격이 비싸다. 예, 무겁기 때문에 이게 수익률로 연결시키기에는 쉽지가 않다. 다만 안정적인 종목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익률 게임이라는 저희의 프로그램 특성상 X를 말씀드리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좋은 주식이 좋은 주식이 맞지만 이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상승 모멘텀이 있지는 않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액면 분할을 한다면 그 가능성도 한번 있습니까? 생각 한번 해보겠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을 거예요. 그럴 가능성은 네. 없다라고 보시는군요. 아니 사실 그 원자재 가격,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되면서 이 밀가루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럼 농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수익률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물가가 안 잡히고 있잖아요. 네. 그럼 그 고물가 시대가 계속 간다면 농심한테는 사실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물론 이제 그렇게 이제 원재재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뭐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게 필수 이제 생활품이다 보니까 필수 소비재죠. 네, 필수 네. 소비재다 보니까 일단 물가가 올라가면 가치조차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밀가루나 아니면 팜유 같은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제품 가격이 다시 또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특히 이제 최근 들어 이제 경기 둔화에 관련된 뭐 얘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경기 둔화가 된다라고 할 때는 상대적으로 이제 경기 방어적인 성격인 이제 농심 같은 종목이 상대적으로 좀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경기 부양에 있어서. 네, 특히 네. 이제 최근에 이제 만약 주식이 조금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조정폭은 적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필수 소비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농심 이 라면, 그러니까 라면이라는 특성상 네. 라면은 국가에서 이 가격을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몇 번, 그러니까 되게 오랜만에 오른 거예요. 나라에서 관리해요, 이걸? 나라에서 관리니까 몇 가지 이 소비재 제품을 나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가격을 크게 올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사실 가격을 올렸어요. 근데 가격을 또 올린다라는 건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땐 쉽지는 않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해요. 네, 예. 뭐 일단 뭐 쉽게 이제 라면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규제 종목 중에 하나죠. 맞아요, 규제하죠. 규제 품목 예. 중에 하나긴 하지만 일단 뭐 최근 들어 그 물가가 이 원재재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 뭐 그런 이제 규제가 있다라고 해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저는 정말 농심 너무 좋아합니다. 예. 왜? 일요일엔 짜파게티, 평일에는 우리 신라면, 뭐 너구리, 뭐 이런 거 정말 많이 내가 먹긴 해요. 좋아하는 저도 좋아하는 그렇죠. 분들이에요. 자, 그렇다는 것을 전제로 깔아두고 우리가 한번 또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일지 패스일지 네. 가보도록 하죠. 결정합니다. 하나, 둘, 셋. 패스. 예. 죄송합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네,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맛과 그렇죠. 주식은 달라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주식으로 쌀을 먹고 있기 때문에 예, 라면을 안 먹어요. 그래서 그래도 라면 좋아하시잖아요. 라면 좋아하는데 살쪄서 살쪄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안 먹어요. 저는 무조건 해장을 라면으로 하거든요. 라면이 국물 진짜 맛있거든요. 너무 맛있죠. 그거나 먹으면 진짜 술 깨요. 저는 이 농심이라는 회사 정말 대단한, 이렇게 농심을 홍보해줘도 된다고 우리가? 저는 정말 인류가 발명한
3대 발명품 중에 하나다라고. 저도 정말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패스하도록 그렇지만 패스. 하겠습니다. 저도 패스예요. 패스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룰렛 여신. 네, 농심은 무겁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두 MC분들 모두 패스를 이렇게 외쳐주셨고요. 자, 두 번째 룰렛 지금 바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아갑니다. 이번에는 자, 졸탄 쇼 아, 나오네요. 네, 졸탄 쇼 오늘 나왔어요. 선물이 팡팡 나오네요. 자, 주말 졸탄 관객 쇼 다 여기서 선물 채워보시죠.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야야, 자탄 주스틸. 많아요. 두 번째 종목으로 휴스틸이 나왔습니다. 휴스틸. 네, 최근 중국 양회 기대감으로 뭐 화학, 철강주들이 좀 긍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휴스틸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기사를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2,888억 원을 기록하면서 영업이익이 350%나 뛰었다고 합니다. 이 북미 시장을 공략하면서 이 실적을 견인했다고 하는데요. 북미와 중국 모멘텀 모두 잡을 수 있을지 휴스틸 투자 포인트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뭐 휴스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이제 관광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작년 기업 실적이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의 이제 높은 이제 수준을 기록을 했는데요. 뭐 매출은 1조를 넘어가면서 전년 대비 67%, 그다음에 뭐 영업이익도 뭐 350%, 그다음에 당기 순이익도 1,900억을 기록할 만큼 뭐 상당히 좋은 그런 실적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실적이 같습니다. 되게 좋네요. 굉장히 네, 좋네요.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이게 이제 북미 쪽의 그 에너지 관광 수요가 상당히 증가를 했기 때문에 네. 관련 이와 더불어 이제 판매 가격도 또 이제 올라가면서 수익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쿼터제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쿼터 관련돼서 반텀핑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작년에 이제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일부 관세 환급도 받았고요. 그다음에 충당금도 그만큼 이제 감소를 했다라는 게 뭐 어떻게 보면 당기 순이익을 좀 더 키웠었던 그런 측면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일단 관광 관련주들은 보통 이제 인프라 투자에 좀 이제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뭐 보통 지금 제일 얘기 많이 하고 있는 게 중국 관련된 이제 리오프닝 관련돼서 이제 인프라 투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부터 이제 IRA 뭐 인프라 법안 때문에 뭐 관련된 투자가 상당 부분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 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향후에 미국 내에서 뭐 생산하는 그런 관관이나 철관을 이제 쓰겠다라고 그런 이제 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그 휴스틸 같은 경우는 미국 휴스턴에 지금 관광 공장을 지금 만들고 있는 공장을 그런 상황입니다. 만들고 있습니다. 네, 예, 그쪽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네, 뭐 일단 만들어지는 건 이제 내년까지 다 준공이 되는 그런 형태인데 만약 만들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미국 중심의 그런 이제 그 관광을 수요를 해서 상당 부분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 인플레이션 방지법에 대해서 약간 좀 아니 그 자국의 쇠나 이런 거 공장에서 뭐 우리나라 포항제철 옛날에 포스코죠. 포스코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쪽에서 분명 있을 거란 말이죠 미국에서. 그래서 미국이 없어요? 그런 거? 있겠죠. 있죠. 당연히 있겠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저거 호재라고 본다고라고 했는데 그쪽에 공장을 만들고 있었구나. 와, 이거 이건 진짜 좀 몰랐어요. 공장을 미국에 세운다는 건 대단한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한상혁 차장님의 네. 또 갈지 안 갈지 이건 가야 된다 아니다 이건 가면 안 된다 이거 한번 들어보도록 자,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OX 하나 둘 셋. 오, 나오네요. 5가 나왔습니다. 네. 5를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휴스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사업적인 면을 봤을 때 네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의 그 관광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모멘텀을 생각을 했을 때 네. 상당히 좀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까지 네, 말씀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5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네. 네, 그래서 저 의견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5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아니 할게요. 한상혁 차장님, 그럴 거면은 본인이 들고 오시지 왜 본인이 안 들고 오시고? 왜 이거 안 들고 가셨어요? 네.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놓쳤어요. 간과했다. 네, 우리 순재 대표님이 잘 보셨네요. 그러니까요. 예. 어떠세요? 네. 뭐 이재용 씨, 이거 추가 질문 있으세요? 저는 솔직히 이 미국의 지금 이 배관 이쪽이 돈을 많이 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네네. 제 아는 형님도 배관공인데 네. 돈을 되게 많이 벌더라고요. 무슨 상관이죠 주식이랑? 그래서 이 네. 관관, 네. 이 관 그 만들잖아요. 네. 그쪽이 좀 발전할 것이다.
아, 질문 없으면 없다고 하셔도 된다는 점 다시 또 한번 만질 거야. 상기시켜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자, 알겠습니다. 일스테이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알려주시죠. 네, 일단 뭐 최근 한 달 동안 이제 외국인이 한 150만 주 넘게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시가총액이 한 4천억입니다. 지금 정도. 그렇게 좋다. 되면 뭐 당기순이익이 1,900억에 4천억이면 그렇게 뭐 높지 않은 그런 수준이다라고 네네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목표 가격은 좀 짧게 잡았습니다. 뭐 전 고점이 한 8,200원 정도 되니까 원래 그 이상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전 고점 수준이 이제 8,000원 내 일단 1차 목표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뭐 손절은 뭐 5,000원 정도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목표가 손절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네. 아니, 너무 좀 좋은 얘기만 한 것 같아가지고. 이게 되게 구미가 담기게 말씀들을 여기저기서 다 해주시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좀 고민이 많은데 가볼까요? 예, 좋습니다. 매수 5와 패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매수. 뭐야? 매수요? 아하이! 야, 매수. 내가 안 살 것처럼 이렇게 표를 냈는데 그다. 와. 매수로 가셨군요. 이거 어떻게 하죠? 가위바위보로 갈까요? 가위바위보 하죠, 뭐. 이거 진짜로. 겹쳐지는 것도 예. 처음이네. 솔직히 매력을 느꼈어요. 네, 저 자, 주먹 낼 겁니다. 안 내면 예. 진 거 가위바위보. 그렇지. 아, 진짜 주먹 낼 줄 몰랐어요. 주먹이. 진짜 주먹 낼 줄 예. 몰랐어요. 휴스틸은 저의 포트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대표님. 이것도 좋네. 참 뭐랄까 아. 좀 이 주식은 매력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뭐 일단 상당히 좀 저평가돼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매력 아닌가 싶고요. 뭐 향후 이렇게 이제 단기 순이익이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배당 관련된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휴스틸은 저의 포트로 와, 담아서 휴스틸 가도록 하겠습니다. 뺏겼네요. 기대됩니다. 뺏겼어요. 내일 좀 또 욕심 났는데. 예, 어떻게 이제 움직일지 아. 내일 또 포트의 상위 세 종목 또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긴장되는데요, 이제. 자, 마지막 종목 봐야겠죠. 룰레니아 씨 또 돌려주세요. 네, 이렇게 황현희 포트의 휴스텔이 담겼고요. 다음 종목 바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다음 종목으로 글로벌 텍스프리가 나왔습니다. 이 글로벌 텍스프리는 대표 리오프닝 업체입니다. 국내 텍스 리펀 1위 기업인데요. 중국 관광객들에게 한국 방문의 주 걸림돌로 작용됐었던 PCR 검사 의무가 오늘로 해제됐습니다. 또 제주와 중국 간 항공편도 계속해서 증설된다고 하는데요. 중국인들의 한국 방문이 늘어날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미 글로벌 텍스프리의 영업이익은 반응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월간 영업이익이 지난달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업계에서는 올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까지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상혁 차장님의 종목인데요. 투자 포인트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텍스프리 혹시 사후 면세점이라는 개념을 아실까요? 사후 면세점. 사후. 네. 사후는 뭐 죽은 다음 뭐 우리가 그래서 보통 이게 면세점 하면 그거 다른 네, 거예요? 면세점 때, 하면 입국할 때. 그거예요. 출국하기 전에 사후세계인 건 줄 알았어요. 출국하기 전에 이용하는 면세점만 생각하기 저승 갈때 쉬운데 살아보는군요. 저기요, 좀 조용히 해주세요. 말씀하시죠. 죄송합니다. 말씀해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이는 예. 정확하게 이제 사전 면세점 개념이고요. 사전 면세점에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물건의 가격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사후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여행 계획이 여행을 나가서 백화점이라든지 아울렛 그리고 가맹점을 통해서 물건을 사고 나중에 그 세금을 도로 환급받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인데요. 사전 면세점이 물건을 사는 시점에서의 면세라고 한다라고 하면 사후 면세점은 물건을 산 이후에 세금을 다시 환급받는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이러한 환급 업무를 대행해 주는 회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글로벌 텍스프리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소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10%를 환급을 해주면서 환급 금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수취를 한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당연히 면세 환급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동사의 매출이 증가한다는 얘기고 그러네요. 면세 환급금이 많아지려면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공식이 하나 딱 나오죠. 네.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를 하면 글로벌 텍스프리는 좋아지는구나. 그렇죠. 자연스럽게 이런 구매가 공식이 많이 나오게 이루어질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또 1인당 환급액이 200만 원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작년부터 이게 250만 원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 역시도 동사한테는 긍정적인 요소라고 좀 할 수가 있겠고요. 네네. 자, 이제 40일 정도 중단이 되었던 중국인의 방한 비자 발급이 이제 다시 재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역시도 위드 코로나로 사실상 진행을 하면서 이번 주에 한국을 방문하겠다라고 하는 접수된 비자 건수가 2배 이상 좀 증가를 했다라고 해요. 뭐 아직까지는 중국인은 이제 단체
단체 관광까지는 허용되지 않은 상태지만 저 이거 시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단체 관광이 시작이 된다라고 했을 때 글로벌 텍스 프리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로서 그 수혜가 매우 클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그 여행이 네. 뭐 정상화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기존의 그 여행객들의 아직 반 정도 수준이라고 해요. 아, 현재가? 지금 해외여행 많이 간다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도 그 정도 수요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임순재 대표님, 자, 이 종목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가볼까요? O인지 X인지. 자, 하나, 둘, 셋. 셋. X! X 나오네요. 아, 예. 오. 별로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이 뭐 정도. 때문이지? 네, 뭐 왜 회사 그렇습니까? 자체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특히 이제 네네네. 외국인 관광객들, 특히 뭐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이제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좀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기대감은 올해 내내 아마 있을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게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에 지금 지난 이제 2021년도에 이제 대주주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전환사채나 그다음에 제3자 유상증자 물량이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X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 지점은 좀 설명을 드려야겠요. S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지분 관계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사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기 시작하니까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는 형국이고. 주식이 올라가죠? CB, 그러니까 전환사채를 던지는 행국이 나오면 이거 주식수가 늘어나서 쌓인단 말이죠. 네. 그럼 가격은 좀 약간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것 같은데요. 네. 아, 주식이 막 몰려오니까. 네, 여기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오, 중요한 포인트네요. 이거 굉장히 네,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나갑니까? 전환사채 지금 물량 나온다는데 지금.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예? 만약에 전환 물량이 없었더라면 네네. 지금 이 가격이 없습니다. 저희가 살 기회를 주지 않았을 거예요. 이거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전환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그닥 많이 못 움직였어요. 그만큼 저희들한테는 기회의 요소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겠고 더 올라갈 수 있었는데 그 물량이 쌓이면서 그냥 주가가 지금 많이 자리를- 못 올라갔어요. 네, 못 올라갔다는. 그 예. 지금이 기회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그 전환 물량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 다 소진됐습니까? 예, 대부분 오. 소진이 됐고 그 물량 자체가 이제 한 30억에서 40억 정도 요 정도 남았기 때문에 네네. 이 물량은 시장에서 소화되기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아질 것이고 네네. 이런 모멘텀을 생각을 했을 때는 한번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그 주식이라는 게 사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그렇죠. 코걸이 이게 해석하기 나름이라 이 전환사채 부분을 어떻게 좀 해석하실지는 투자자분들에 좀 맡겨야 되는 좀 부분인 것 같기는 하네요. 잠깐 궁금한 거 하나 물어봐도 돼요? 물어보세요. 자, 지금 현재 중국 뭐 관광객분들 말고도 전 세계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맞습니다. 한국에 뭐 오는 방한하는 사람들, 외국분들. 방한하는 뭐 동남아시아 오.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오케이, 해결됐습니다. 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마음의 결정 내리셨습니까? 내렸습니다. 목표가. 목표가와 손절가 좀 들어볼게요. 일단은 목표가는 뭐 1차적으로는 4,000원 정도, 이 4,000원? 정도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고요. 손절가는 3,100원, 요 정도 수준을 뭐 설정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4,000원이고요. 손절가 3,100원으로 한번 살만하네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케이. 그렇습니까? 네, 이 정도면 살만해요. 거의 뭐 네.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매수하실지 패스하실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매수. 패스. 난 매수. 저는 뭐 보냈잖아요. 네, 하긴 살 수 없으니까. 저 약간 불안합니다. 약간 느낌이. 전환사채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근데 약간 지금 해결됐다잖아요, 갸우뚱해졌어요. 거의. 아, 근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기업을 정확하게 들여다 봐야 되는데 예, 그 정도 고급 정보를 갖고 계시다? 그건 잘 모르겠네요. 제가 볼 때는 뭐 느낌이 나쁘지 않아요. 지금 뭐 날씨 풀리고 지금 뭐 PCR 제한도 좀 사라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좀 더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단순하네요. 예, 여행객이 많이 올릴 전 것 되게 같아요. 단순해요. 단순한 것이 깔끔한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재영 씨가 네. 포트에 글로벌 텍스프리 올리셨고 저는 휴스티를 휴스티를? 포트에 올려보겠습니다. 자, 네. 이 두 종목은 내일 시장 시초가 기준으로 내일 스타킹 레이스에 편입시켜서 계속 추이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영 씨, 임순재 대표님 그리고 황상현 차장님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네. 이어서 배터리 아저씨 박준영 이사님과 황스타그램이 계속되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